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저희들이 삼남일녀인데 삼남일녀를 가르치지. 15년 동안에 어머니는 새 것이라고는 양말 한 켤을 사서 신어본 적이 없다. 맨날 이모들한테 얻어다. 자, 배종찬의 핵인사 가장 뜨겁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위에 분석, 아래 분석, 좌우 분석, 탈탈탈탈 완전히 파고 또 파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파서 돌아가시지 못하는 의원도 계셨다는 거 강조해드리면서 첫 번째 키워드 아싸! 자전거입니다. 재보궐선거 그 어렵다는 호남 선거에서 물론 고향이시긴 하지만 자전거로 이겼다, 당선됐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호남에서요. 당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몇천 명이 돼도 부족한데 저한테는 몇십 명도 당원이 없습니다. 네. 제가 성주 이가인데요. 우리 일가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쪽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잘 알다시피 분위기가 네. 어떻게 새누리당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무지막지하게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골목에서 차를 타고 출발을 하면 내릴 때하고 탈 때밖에 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게 저를 계속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어이 하면 또 내려서 얼른 받쳐놓고 뛰어가서 인사하고 또 저쪽 할머니들이 있으면 또 자전거 타고 거기 가서 하고 또 가다 공원에 뭐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하고 있으면 또 자전거 받쳐놓고 그 옆에 앉아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체력이 또 체력하면 촌놈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9km 정도 되는 중학교를 정말 업다운 되는 그 옛날에 신장로를 9km 되는 데를 중학교를 3년 동안 다니고 나니까요. 뭐 체력은 정말 단단한 체력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었네요. 자, 여하튼 그 자전거 매력으로 이 고향 민심을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선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로 형은 할 수가 없죠. 네, 다 생존해 계신가요? 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 네. 어머니 생존해 계셔서 두 분 다 당선은 보셨네요. 당선 보셨죠. 네. 다 보셨죠. 다 네. 보셨고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떤 누구보다 큰 복을 타고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당선마저 못 보셨다면 정말 한해 맺혔을 텐데 예. 어머님만 생각하면 울컥하신다.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강연이나 또 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두 여자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어머니하고 저희 집 친구하고 두 사람 얘기를 하면 네. 너무너무 하여튼 좀 그래서 안 합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너무 울컥하시니까. 네, 너무 고생들 많이 시키고 참 네. 제가 너무 고생들을 많이 시켜드리고 그래서 또 보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집 친구는 많이 몸이 아픕니다. 암 수술을 3군데나 하고 정신마취 수술을 뭐 한 2년 3개월 동안에 뭐 하여튼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여러 번을 하고 그래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또 선거 때는 항상 내려와서 몇 번을 쓰러지고 뭐 입원을 하면서도 또 돕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죽고 살고 어려운 데 가서 뛰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네. 또 거의 주말이면 또 지역에 내려가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니는 뭐 제가 어려서부터 봐서 알지만 사실은 참 뼈가 녹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쳤으니까요. 자식 뒷바라지. 예. 네. 내가 가장 기억난 게 이제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광주에서 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오후면 내려왔고 일요일 날 가을에 이제 뭐 등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네. 피곤해갖고 초저녁부터 쓰러져서 자다가 이제 인기척이 있어서 눈을 떠봤더니 그때 네. 봤더니 한 2시쯤 됐더라고요. 새벽 2시. 예, 새벽 2시에. 근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문을 열고 또 봤더니 마당에서 어머니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네. 달빛에. 그때는 달빛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엄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콩을 줍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시골에 집은 이렇게 포장이 안 됐으니까 맨 땅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콩 타작을 하고 나서 네. 다 드렸는데 아이고. 거기서 흘러나온 콩이 몇 개 이렇게 이제 바닥에 짜투리 박혀 있는데 콩. 네. 그걸 이제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가족들 밥 해주고 들에 가서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또 저녁밥 해주고 또 빨래 해놓고 참 뭐 마루 닦아놓고 다 쉬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마당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기계도 아니고 하루 내가 종일 그래서 일을. 이제 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저희들이 삼남일녀인데 삼남일녀를 가르치지. 15년 동안에 어머니는 새 것이라고는 양말 한 켤을 사서 신어본 적이 없다. 맨날 이모들한테 얻어다. 네. 정말 어머님하고 세 번 불러서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또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매일 아주 철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오후 5시대 7시 사이면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전화를 하십니까? 아. 그 시간에 이제 들에서 들어오실 시간이거든요. 오후에. 아무 때나 하게 되면 내 전화를 기다리시니까 네. 들에서 들어오실 시간이 이제 5시부터 7시인데 그 시간이면 내가 하루도 안 빼고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도 시계 맞춰놨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오후 있습니다. 5시, 그리고 7시. 지금도 이 나이에 환갑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한테는 엄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게 익숙해 있고 또 그게 다정스러워 보이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아, 정말 덜에 돌아왔을 때 받았던 아들 이정현의 전화가 얼마나 비타민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화동동. 어화둥둥. 네. 자, 어화둥둥 두둥실. 17, 24, 36. 이 허리 사이즈는 아닐 것 같고요. 17. 남자 허리 사이즈는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일단 40대니까 허리 사이즈. 24, 36. 뭡니까 이거?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거든요.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님 하시다가 오시든지 판검사 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다가 오시든지 네. 대부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 들어가고 간사, 병, 을, 갑, 차장, 부장 대우, 부장, 부국장 대우, 부국장, 국장 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청와대 수석, 최고위원, 당대표까지 이렇게 저 바닥에서부터 당대표까지. 그 계단을 다 밟아 올라서 이제 이 17이 참 저한테는 네. 제 인생이죠. 제가 이제 발바닥으로 다 밟아서 올라온 계단이고, 네, 17대. 예, 24는 제가 95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그 분위기가 새누리당 쪽에 전신정당 쪽에 안 좋을 때 광주에서 처음 출마를 해가지고 최근까지 한 게 총 합해갖고 24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네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한 5년째 국회의원을 당선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지역 정세를 한번 깨보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호남에서 당선 가능성 0%. 그러게요. 모든 사람들이 전화로 여론조사니까 장난으로 이정현 하면 한 3% 7% 나올 텐데 네. 장난 전화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 0%고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720표. 네. 2명 출마했을 때는 2등, 6명 출마했을 때는 5등. 그래서 제가 1.2%, 0.7%를 얻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에 광주에서 39.7%를 얻었고, 기억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는 뭐 49.73%인가 당선. 해가지고 또 두 번이나 당선이 되고. 대한민국 됐습니다. 선거사를 다시 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6년은요. 제가 이제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 3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참 바닥에서부터 아주 정상에서 네. 다시 엄청나게 한번 지하 1m까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보고 해서 뭐 롤러코스터가 이런 게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무서워서 안 탔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롤러코스터는 많이 타봤습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네. 저 밑바닥에서부터 당대표까지 올라갔던 인생 역전의 인물 바로
이정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두두두두둥둥둥둥. 네, 아주 이 효과음도 창의적이십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언제입니까? 진짜 제가 그 순천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네. 계속 지지율은 처음에 출마했을 때 5.4%고 정말 그동안에 쌓은 모든 경험과 경륜과 내 인맥과 모든 정말 한번 지역을 발전시켜보고 싶고 네. 또 지역에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한번 확 깨보고 싶은데 네.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유난히 그날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래도 뭔가 내 가슴이 안 풀려요. 꼭 절실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안 풀려서 그냥 미치도록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그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눈물이 났다. 정말 한번 찍어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가 2014년. 그렇죠. 야, 정말 대한민국 보궐선거에 파란을 일고 왔던 그 곡성 순천. 네. 절실하면 네. 정말 뭐 생각도 않고 준비도 안 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지금도 저 기억나는 게 곡성은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한 10명 중 7명 이상 이정현을 찍었습니다. 그랬었죠. 그것도 새 누리당의 이정현을 그렇습니다.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열심이다, 성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당대표 선거할 때 그 연설 기억납니다. 밀짚 모자 쓰고 잠바떼기 걸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당직자로 일하실 때는 한 신문을 4번, 5번 보면서 그 요점 정리를 하는 그 성실함, 그게 근데 몇 시에 일어나시는 겁니까, 아침에? 제가 국회의원에 이제 사무처 출신으로 있다 국회의원에 딱 당선돼 가지고 네. 사무처 후배들이 네. 이제 다 그때 당선된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네. 환영 대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를 오. 하대요.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방에 불이 꺼지는 주인공 이정현 뭐 선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랬거든요. 제가 어쨌든 청소하시고 하시는 그런 아주머님들보다 더 먼저 출근할 때가 있었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요. 내일 아침 신문이 저녁에 8시 조금 넘어서 나오는 가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판. 네, 압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 혼자 밖에서 식사를 하고 또 들어갑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가판 신문 9개를 다 읽습니다. 9개를 다 읽고 나면 거의 막차 버스,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다 됩니다. 그러면 막 문 닫고 이제 뛰어나와서 이제 가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면서 가판 신문을 다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가판 신문하고 아침에 나온 본판 신문을 넣고 비교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큰 뉴스였는데 오늘 아침에 작아졌거나 어제 저녁에 한 신문에서 별로 크지 않은 뉴스였는데 그 다음날 여러 신문에 나거나 큰 뉴스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주일 이상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것을 다 보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혼자 남아서 이면지에다 대고 그 신문 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걸 다 기록합니다. 어떤 건 수치, 어떤 건 사설 칼럼 내용 중에 기억하고 싶은 거, 어떤 건 또 상대방이 정말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일부러 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는 교회 갔다 와서 일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이걸 갖다가 독수리 타법으로 전부 타이핑을 합니다. 이렇게 4번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모든 흐름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카인즈라고 혹시 생각나요? 옛날에 카인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검색하는 것에. 네네. 저는 그때 그렇게 해놓고도 부족해서 카인즈에다가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쟁점이 나온다. 그러면 과거 정치인 때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다뤘을까? 장애 집회 또는 뭐 그래갖고 회군 그러면 네. 딱 쳐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모님이 좀 네. 이해를 해주고 빨리 또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부지런했던 이정현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키워드.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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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런 효과음이 정말 어울리는 트로트 진흥위원장. 아니, 뭡니까? 트로트 진흥위원장.
어떤 겁니까? 제가 징하게 노래를 못 부릅니다. 징하게. 에이, 설마. 징하게 노래를 네. 못 부른데요. 이 노래방 기계가 나왔고 저를 살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 네. 풀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에는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은 날은 혼자 가다가 네. 집 앞에 있는 노래방에 혼자 갑니다. 가가지고 트로트 말해 메들리 트로트 메들리를 한 10개 정도 틀어놓고 네. 혼자서 그걸 이제 계속 부르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20분 추가 공짜로 계속 해줍니다. 그 트로트 메들리를 한 10개 부르고 나면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제가 그래서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뭘 발견을 했냐면 뭐 방송 빼놓고는 거의 이 지상파 방송에 트로트 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나이 또래 이상들은 옛날에 일하면서 트로트 틀어놓고 그거 흥얼거리면서 했거든요. 그럼요. 그 고통을 그걸로 잊어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심지어는 뭐 이게. 우리 흥이 그죠? 트로트. 네. 흥이고 또 그것으로 다 피곤을 잊고 살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세금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문제 다 이거 하는데, 광고비도 사실 그 사람들이 낸 돈으로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없냐 이거야. 요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내가 만약에 이제 그때 실제로 당대표 때 제가 이제 남준 선생님이나 서른도 선생님이랑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도 했습니다. 나 이거 진흥위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트로트 이것이 절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게 언론에서 사라지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트로트 진흥법을 네.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고.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미스터 트롯에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노래를 못합니다. 에이, 18번은 뭡니까? 저요? 18번이요? 네. 우리 남준 선생님의 가슴 아프게입니다. 호남에서 하도 떨어져서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꼭 뭐라고 하냐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럽니다. 그럼 저는 아니야. 정말 가슴 아프게 이번에만은 좀 제발 좀 짧게 한 소절만 짧게요. 못한다니까요. 100만 또 청취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정현.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이라이트 부분요. 하이라이트 부분. 네. 하이라이트 부분만.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죠? 네. 하이라이트 가슴 부분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보지 않았으리. 최고. 마음은 앵콜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왜냐면 정말 국회에서 제일 말씀 잘하시는 우리 이정현 의원 모시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KTX 한 5배 정도로 빨리 가겠습니다. 자, 네모로 정의하는 핵인사 배종찬 소장이 올해 첫 손님으로 모신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네모 핵인사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성실, 건면, 진정으로 똘똘 뭉친 현장 정치 핵인사다. 성근진이네.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무릇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웠던 곳이죠. 순천, 곡성, 그리고 이후에는 곡성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오셨던 이정현 의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배종찬의 핵인사 마지막으로 어록 읽어주는 남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죠. 연말에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대의 대변화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우리 정치는 아직 2차 전기발명 시대에 해당하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간의 진보 보수 논쟁을 하고 있다.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고 생각되면 덧칠하지 말고 도화지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 국물이 상했으면 건더기도 상한다. 국물만 갈지 말고 한 번쯤 국그릇째 갈아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다. 판을 갈 시점이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쭤봤는데 세상 바꿔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보다 쉬운 우리말이지만 확 와닿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요? 많이 지쳐있는, 또 사는 것이 가슴이 아픈, 가슴 아프게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올해 이 선거 있는 해에 어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정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새해 좋은 일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고 말은 절대적으로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에 한번 새로운 정치 세력, 전문가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온 사람들로 확 한번 세상을 바꿔보십시다. 저는요, 보수, 과거에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얘기를 해왔는데 사람 안보, 인간 안보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환경 또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권력, 무엇으로부터 진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안보를 꼭 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현이 꿈꾸는 바로 그 세상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작심 3일 그러거든요. 바로 그 계획의 작심이 365일, 아니 3650일, 또 36,500일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더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정현 의원입니다. 올해 꿈꾸고 있는 새로운 정치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도 소망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경자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 국민의 귀 기울이는 영상, 좋은 영상을 제공해주는 배종찬의 핵 인사도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면 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배종찬의 핵 인사는 더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좀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정현 의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